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롱장입니다. 이번에 비가 많이 와서 피해가 많았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은 아무 일도 없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사건 사고도 있었는데 이게 앞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뭔가 대책이 잘 만들어졌으면 하는 마음인데요. 참 말뿐이 아니라 뭔가 할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참 그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번에 반지하 주택을 없애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또 그러면 그분들 어디 가냐 이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반지하 주택에 대해서 제가 아는 부분을 좀 공유하고 싶어서 영상을 켰는데요. 제가 다가구를 운영을 할 때 반지하가 두 채가 있었는데요. 제가 좀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특히 반지하는. 일단 첫 번째로 인근에 신축이 들어오면요. 반지하가 새가 안 나갑니다. 그리고 반지하에 있는 분들은 이탈률이 높아요. 먼저 나갑니다. 그리고 반지하에 대해서 집주인과 세입자분들의 의견은 달라요. 집주인분들은 반지하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내 건물 반지하는 경사가 져서 1층과 같다. 아니면 앞에 팻말을 놔둬서 주차를 못하게 배려를 해주고 있다. 우린 반지하인데도 아니면 곰팡이가 없다. 이런 얘기를 먼저 하시는데 세입자분들은 그런 게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거기 살고 싶어서 사는 분 없어요. 여건만 되면 바로 나갑니다. 그래서 한 가지를 알아야 돼요. 거기는 살고 싶진 않지만 살 수밖에 없어서 사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정말 많이 느꼈던 게 뭐냐면 저도 반지하가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인근에 신축 들어오니까 반지하는 일단 안 나가요. 그러니까 위층은 월세가 5만 원 깎인 거에서 끝났다면은 반지하는 안 들어옵니다. 그리고 제가 건축을 하던 아니면 투자를 하던 인천에 나가보면은 인천의 구축 다가구는 반지하는 다 비어 있었어요. 제가 뭐 월계동이나 상계동 나갔을 때도 뭔가 봤을 때 반지하는 다 비어 있었어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반지하는 이미 거의 공실이 되어가고 있어요. 다 공실이란 뜻은 아니에요. 굉장히 많이 거주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하려는 포인트는 그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해당 지역에 주택이 충분히 있잖아요. 그럼 반지하에 안 살아요. 무슨 말이냐면 반지하에 산다는 거는 인근 지역에 주택 공급이 충분하지 않아서 반지하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주택 공급이 충분하지 않으니까 월세나 전세가 비싸서 반지하에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그 지역에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으시기 때문이에요. 좀 멀리 가면 되지 않냐? 그건 우리의 생각이고 또 그분의 생각은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출퇴근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거나 아이 학구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몸이 불편해서 장거리나 이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거기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만약에 제가 겪었던 것처럼 인근의 공급이 충분히 되거나 위층의 시세가 조율이 되면요. 반지하에서 바로 탈출합니다. 이번에는 문제가 됐었잖아요. 만약에 지금 얘기가 나온 것처럼 반지하 20만 채를 없애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그분들 위로 올라올 수밖에 없어요. 제 포인트는 이거예요. 첫 번째로 그분들이 왜 거기에 살고 있을까요? 우리는 다 같은 사람들이에요. 반지하 싫단 말이에요. 여러분 반지하 살아보셨어요? 일단 뭔가 안 좋아요. 살아보십시오. 진짜 안 좋습니다. 뭔가. 일단 사람은 뭔가 습기에 노출이 되면 좋지 않아요. 일단 안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 계속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뭐가 됐든 간에 안 좋아요. 그리고 이거는 반지하 거주하시는 분들이 주로 다 거의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기생충에 보면은 반지하에 살기 때문에 거기 이성균 배우님이 송강호 배우님한테 냄새난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거기에 그 특유의 냄새가 있는데 거기에 적응이 돼버려요. 그리고 매연도 들어오고 햇빛도 잘 안 들어옵니다. 그리고 침수가 되면은 당연히 바로 피해를 받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왜 여기 살게 됐을까? 역사를 거슬러 올라보면요. 반지하는 그 복덕방 사장님들 물어보시면은 반지하는 원래 그 사람 사는 거 아니었어요. 아세요? 반지하는 원래 이제 건축을 만들 때 지하 공간을 만들도록 했던 건데 원래 창고라던가 아니면 뭐 군사 목적이라던가 이런 식으로 만들기 시작했는데 너무 주택이 부족하니까 집주인들이 욕심을 내고 또 수요가 맞았기 때문에 거기 사람을 살게 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요새 단속이 심해서 잘 안 하는데요. 강남이나 아니면 좀 상권 좋은 데 가면은 주차장에 테이블 깔고 장사하잖아요. 똑같아요. 원래 창고 공간이었는데 거기다 사람이 살기 시작하면서 그게 양성화된 거예요. 왜 양성화된지 아세요? 생각을 해보세요. 양성화 안 시키면 어떻게 할 건데요? 세입자를 내쫓아야 돼요. 근데 그 세입자 거기 왜 살아요? 거기 살 수밖에 없으니까 사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무조건 반지하를 없앤다는 게 아니라 거기 살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의 입장을 이해를 하고 거기 안 살아도 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하루아침에 안 되겠죠. 쉽게 얘기해서 이 사람이 위로 올라갈 수 있게 해줘야 돼요.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첫 번째로 이런 분들이야말로 국가에서 공공임대나 공공주택에 받아줘야 되는데 여러분 공공주택 가보셨어요? 벤츠, BMW, 아우디 세워져 있습니까? 안 세워져 있습니까? 저랑 내기하셔도 좋아요. 세워져 있죠. 거기 들어가는 자격 전부 다 페이퍼예요. 자격을 갖춰야 되는데 페이퍼를 잘 갖추는 사람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진짜 그런 입장일 때. 두 번째, 페이퍼에 능할 때. 페이퍼에 능한 사람들은 돈이 많죠. 그래서 임대주택에 가면은 놀라운 광경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물론 전국구가 다르겠지만 입지가 좋은 곳에 여러분이 아는 곳은 입지가 좋은 공공주택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진짜 힘든 분들이 밀려서 정말 힘들게 살고 있는 임대주택은 잘 가볼 기회가 없으세요. 여러분들은 거의 다 신도시에 섞여 있는 좋은 입지에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가보시는데 거기는 외제차가 세워져 있죠. 페이퍼 때문이에요. 다시 얘기해서 진짜 보호를 받아야 될 분들 중에 다수가 보호를 못 받고 있는데 이게 나라 탓만 하기도 뭐한 게 선별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기준을 페이퍼로 했을 때 제일 부작용이 적거든요. 근데 이 페이퍼를 꾸밀 수 있는 능력은 또 별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호가 다 안 돼요. 그래서 공공에서 받아내는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이거는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수년 동안 LH와 SH를 계산을 하고 있지만 이게 다 커버가 안 된다고 합니다. 아무리 현장에 조사를 나가고 페이퍼를 다시 재살펴봐도 이게 다 솔팅이 안 된다고 해요. 쉽게 얘기해서 이런 거죠. 반지하에 살 수밖에 없을 만큼 건강이 안 좋고 내가 벌이가 없는데 나랑 연락도 안 되는 내 자녀나 부모가 돈벌이가 있어요. 그럼 안 돼요. 왜냐면 내가 이 사람한테 내 나라에다가 내 가족이랑 난 연을 끊었다라고 증명할 길이 없잖아요. 왜냐? 거짓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인과관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페이퍼만 가지고 공공주택을 선발하는 데는 한계를 드러냈고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하긴 뭐하지만 나름 예전보다 많이 좋아졌다. 예전보다 많이 선진화됐다라고 할 수 있고 공공주택도 많이 늘어났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임대에서 이 사람들을 맡기에는 이미 이 정도가 어느 정도 한계에 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두 번째 방법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것도 여러분 제가 행정을 합니까? 뭘 합니까? 그냥 말만 하는 거니까 사실은 그냥 들어만 주시고요. 실무에서 이제 뛰어다니시는 분들은 노고가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공급을 많이 해주는 거예요. 공급을 많이 해주는 건데 죄송하게도 여러분 그분들에게 공급이 많다는 게 뭐겠어요? 집을 많이 짓는 것도 되겠지만 전월세 공급을 많이 해주는 거예요. 왜냐면 반지하 없애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반지하를 없앤대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지상층으로 이반들이 올라올 수밖에 없겠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월세가 올라가죠. 수요가 올라가죠. 되게 웃긴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수요가 올라가는 거예요. 왜냐면은 반지하라도 구하려고 그랬는데 없대요. 그럼 이분이 옆 동네를 가든 앞 동네를 가든 지상층으로 올라가겠죠. 그럼 지상층의 수요가 몰리겠죠. 조금 더 몰릴 거 아니에요. 몇 프로든 간에. 그럼 가격이 또 올라가요. 이런 식으로 항상 수요와 공급이기 때문에 제가 느꼈던 거 있잖아요. 전 반지하가 비었었거든요. 안 나가요. 왜 그럴까요? 옆에 경쟁 대상이 생겼고 거기 지상층이 더 생겼잖아요. 그럼 건물을 더 지어야 되는데 지금 건물을 더 지을 수가 없어요. 세금이 너무 비싸요. 세금이 너무 비싸니까 다시 지을 수가 없어요. 차라리 이런 경우에는 이런 분들에게 뭔가 대상으로 할 때에는 세금 혜택을 주든가 땅을 살 때 뭔가 혜택을 주든가 아니면은 다주택자가 사서 세를 놓게 해주던가 아니면 그런 땅을 확보를 해주던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중요한 거는 저는 공급에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보세요. 이분들이 왜 반지하에 사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해당 입지에 꼭 살아야 되기 때문에 사는 건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엉뚱한 데다 짓잖아요. 저기 외곽에다가 지었으니까 와서 살아. 알았지? 이거 공공임대야. 아니면은 야 여기다가 와. 다주택자들 여기 와서 사가지고 저분들 와서 세놔. 안 온다니까요. 사람들이 지금 반지하에 많이 살고 있는 입지 거기 있죠, 여러분. 거기에 전세 월세 공급을 늘려주세요. 아니면은 주택 공급을 할 때 인센티브를 주든지 공급을 늘려주셔야 돼요. 제가 들어보시면 당연한 얘기 같지만 안 한단 말이에요. 자, 침수 피해가 났죠? 인명 피해까지 났잖아요. 해당 지역에 반지하에 사는 분들 살고 싶어서 살겠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올라갈 수 있으면 올라가는데 집을 없애면
수요가 이동하니까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거꾸로 시간이 걸리겠지만 해당 지역에 공급을 늘릴 방법을 강구해 보세요. 전월세 공급을 늘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든 전월세 공급을 늘릴 방법을 강구하시면 그분들이 위로 올라가요. 그분들이 바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보다 좋은 데 살던 분들이 올라가고 남은 데로 올라가시겠죠. 이게 주거 형태는 되돌림이거든요. 부자가 세고 그 다음에 이게 물림식으로 밑으로 내려가는 주거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상적인 얘기는 맞지만 전 이게 실제로 맞다고 생각하는데 엉뚱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눈앞에 이건 침수가 나쁘니까 사람이 다쳤어. 반지에 없앨 게가 아니라 또 부작용이니까 해당 지역들, 다른 데가 아니에요. 침수 피해가 많이 나서 반지하에 살 수밖에 없는 그 지역에 공급을 늘려야 돼요. 전 다 같이 이런 쪽에 공감대가 형성이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의견 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준비했고요. 이런 사건이 반복이 안 됐으면 좋겠는데 매년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물론 올해는 좀 특이하긴 했지만요. 과거부터 없진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